반갑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반은 태국남자 반테나입니다. 자, 오늘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9월의 첫날이자 반테남 태국 뉴스의 녹화방송 첫날이기도 합니다. 자, 어제까지 제가 전해드렸던 라이브 방송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그리고 관심을 이제 녹화방송에서도 여러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총리는 잠수함 구매에 대한 결제를 요청을 1년 더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레드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항 고속철도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바트화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로일까요?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존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장기 관광객을 위한 방콕 파타야의 고급 호텔이 지어질 예정이고요. 일곱 번째로 미얀마 국경에 대한 폐쇄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14개 지방에 대한 홍수 상황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사고 소식으로는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꾼 일당이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주요 소식 보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격적인 소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리는 잠수함 구매 1년 연기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브라이 총리는 태국 왕립 해군에 약 225억 바트 규모의 중국제 잠수함 2척의 구매를 약 1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정부 대변인인 안우차가 월요일 말했습니다. 그는 해군이 향후 중국의 구매 연기 필요성에 대해 중국 공급자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금으로 이미 할당된 33억 7,500만 바트가 태국의 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우차 씨는 잠수함 구매는 정부 간 거래이며 태국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협정은 해군이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군사용 장비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야당과 반체제 단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푸어타이당은 하원 예산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반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위원회는 이 사업을 5대4로 승인하였습니다. 태국은 중국에 총 3척의 잠수함을 주문했으며 이는 약 360억 바트 규모입니다. 첫 번째 선박은 승인되었고 건조 중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레드불 사건으로 많이 떠들썩했던 그 무전유죄 사건의 패널 보고서, 즉 진상조사위원회의 패널 보고서가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브라이 총리는 오늘 레드불 후계자인 보라유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검찰 양측에 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설치한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비차 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월요일 100페이지의 보고서를 단 10페이지로 요약하여 이미 총리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요약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발표하면 언론은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없으며 모든 이의 이름, 계급, 그리고 각각 부대들이 적혀 있습니다라고 비차 씨는 말했습니다. 비차 대변인은 회의에서 내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이 보고서가 논의될 것이라며 강요회의가 끝난 후 이 보고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총리로부터 임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비차 씨는 이어 총리가 사건을 잘못 처리했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그에 따라 처리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보라유세 페라리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사망을 초래한 난폭 운전자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보라윷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공항 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소식입니다. 태국 국영철도 SRT는 토요일 언론에 태국의 3개 공항을 연결하는 총 220km 길이의 고속철도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3개의 공항에는 수완나폼, 돈무항, 우타파오 등이 있습니다. 니룻 SRT 총재는 신형 고속철도를 위한 기반시설 철거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예산 승인 없이는 1단계 철도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3개 공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협정은 2019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태국 국영철도 SRT와 컨소시엄이 맺은 민관 협약으로 찰은 포칸튼 홀딩 주식회사와 중국 철도공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7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이 철도 프로젝트는 방콕의 돈무항공항, 사무프라칸 지방의 수완나폼공항, 그리고 라용의 우타파오 공항을 연결하고 동부 경제순환 EEC까지 뻗어나가는 등 태국의 관광 및 비즈니스 부분의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트와에 관한 소식입니다. 계속 작년에 초강세를 보였던 바트와 올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기로에선 바트와의 이야기입니다. 바트와가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올해 들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최악의 통화이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경제가 바닥을 칠 것이라는 기대가 일부 강세 베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관광 의존도가 높은 태국의 경제가 C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여행 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으면서 바트와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8월에 0.5%의 상승률을 보이며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달러 대비 거의 4%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루피화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프레디 재무장관이 지난주 경제가 하반기에 바닥을 치고 2021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상수지 데이터도 전월에 2억 4,700만 달러의 적자에서 7월에 1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스탠다드 차드 은행 SG의 아세안 남아시아 FS 리서치 책임자인 디비아 데베시는 3개월간의 지표에서 우리는 바트와가 아시아 경쟁국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국이 주요 금 수출국으로서 위상과 긍정적인 실질 수익률의 유입을 보고 있습니다. 바트와의 하락은 8.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이 지역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작년에 비해 극적인 변화입니다. 경제 회복 전망이 통화에 좋은 징조를 보이는 반면 태국은행은 최근의 회의록에서 빠른 절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행동할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바트와가 작년에 보다 많은 하락을 보였죠. 작년엔 초강세를 띄웠는데 올해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통화로 기록되었고 올해 그렇지만 이제 다시 반등의 기회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인터넷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에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무료 인터넷존, 무료 와이파이존, 태국에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료 와이파이 존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디지털경제사회부는 10월 1일부터 10개의 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지역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캣텔레콤이 이 서비스를 담당할 계획이며 처음에는 방콕의 5개 지역과 지방의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계획은 광대역 인터넷 속도를 다운로드할 경우 초당 300Mbps, 업로드의 경우 100Mbps로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티병세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의 사업과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캣과 디지털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20개의
지역사회를 조사했으며 1차적으로 10개의 지역사회를 정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캣의 인프라와 연결된 라우터, 관련 장비 및 플랫폼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장관은 말했습니다. 국가디지털경제사회위원회는 어제 사람들이 웹포털 사이트나 www.th-wifi.net을 통해 정부 기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한 번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사인온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무료 와이파이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액세스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등록 후 사용자는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받게 됩니다. NDESC의 사무총장은 이 접근 방식은 사람들이 하나의 아이디어로 서로 다른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무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사용자는 @th-wifi by 인터넷 공급자를 입력하고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이 시스템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위한 등록자들의 자격을 지방행정부의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전국의 관광명소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정부 서비스, 시설, 버스 정류장과 같은 지역사회의 장소에 있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10개 지역은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태국에서도 무료 와이파이 존이 생길 예정입니다. 태국인만 될까요? 다음 소식으로는 지금 관광 그리고 외국인 입국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래서 장기 투숙객, 장기 체류자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장기 관광객을 위한 방콕 파타야의 고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태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업체인 자산세계공사 AWC와 메리엇 인터내셔널은 8월 28일 금요일에 방콕의 짜오프라야강 주변과 파타야 해변에 태국의 다양한 호텔 포트폴리오와 라이프스타일 여행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3개의 새로운 방콕 호텔은 리치칼튼 리저브 리조트, JW 메리엇 마르키스 호텔 아시아티크 방콕, 아시아티크 방콕 사인 컬렉션이며 파타야의 또 다른 호텔은 아쿠아틱 파타야 오토그래프 컬렉션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쿠아티크 파타야 컬렉션은 파타야의 첫 번째 상징적인 라이프스타일 여행지로 자리잡고 곧 개장할 도시 랜드마크인 비치프런트 파타야의 아쿠아티크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바다 집시마을, 목항, 어부보트, 수중세계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최소 306개의 객실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치프런트 내에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컨퍼런스 및 전시회를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소매점, 그리고 유흥상점, 그리고 쇼핑센터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월라파 AWC 최고 경영자 겸 사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AWC가 태국 관광산업의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에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호텔 파트너 3사와 호텔 설립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럭셔리 호텔이네요. 고급 호텔 4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방콕에 3개, 파타야에 1개. 장기 투숙객을 위한다는 건데 기간은 2023년에서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단신 뉴스 2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신 뉴스입니다. 미얀마 국경 폐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뿌라이 총리는 C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깐차나부리 지방에서 미얀마로 가는 모든 출입로를 폐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키네주에서 새로이 발병한 후 미얀마는 깐차나부리 지방의 쌈탑 검문소에서 불과 270km 떨어진 마을인 마울라미네시에서 환자와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4개 지방의 홍수 상황을 해제하였습니다. 차야볼 방제부 장관은 14개 지방에서 홍수 상황이 해결됐지만 여전히 피사놀루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월 20일 이후 안다만 해와 태국만 상공에 만연된 몬순들이 15개 지방에 홍수와 폭풍, 산사태를 불러왔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사건 사고입니다.
자, 사기꾼 일당이 체포되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포함된 사기꾼 일당이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불법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며 5,700만 바트를 독일인 남성으로부터 편취한 혐의로 태국 여성 등 사기단이 8월 31일 체포됐습니다. 카메룬 국적의 페르난디드 아유크 아르보그와 아이보리 코스트어 수하드 트라오르 그리고 태국 탄화롯 워라사는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랍에미레이트의 독일 바이어에게 고무장갑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이어는 이들에게 5,700만 바트를 지불했지만 제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타나로트는 다른 나라에서 불법 회사를 운영하며 인터폴에서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진 메포니 투레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경찰은 이 단체가 이스라엘 국적자였던 유사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카메룬 국적의 2명과 태국인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 사기단이 독일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무려 5,700만 바트입니다. 9월에 전해드린 반테남의 태국 뉴스 어떠셨나요? 라이브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 자,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뉴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면 더 집중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즐거운 소식, 건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은태국 남자 만태남이었습니다.